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 100여 가지 핵심 정책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정인태 신지식인 TV고요.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민주권 100여 가지 핵심 정책. 우리가 국민이 진짜 주인인 세상을 원한다. 정치인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국민주권 정책을 내세우지 않고 정당 중심 정책, 정치인 중심 정책, 또 이념 논리, 진영 논리에 빠진 정책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100여 가지 핵심 정책을 연구하여 제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99번은 잠시 좀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조사지원법 제정해서 이 의료사고가 나면은 환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도 조카가 갑자기 병원에서 그 링게를 맞다가 그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제 동생도 그랬어요. 제 동생도 사촌 동생인데 그 젊은 나이에 뭐 30대 중반에 자녀를 2명을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사망해버리는 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대처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사고조사지원법을 제정하고 수술실을 CCTV를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이거 요번에 통과를 안 시켰는데요. 이거 국민의 입장에 생각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장에 생각해야지 의료진 입장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주권입니다. 네, 국민주권 양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특성화 정책, 대학은 평생학습 특성화로 갑니다. 서열화를 반대하고요. 부모 자격증 제도, 예비 부모 교육 제도. 그래서 부모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게 뭐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부모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수를 하면은 자격증을 주더라도 부모 자격증을 받게 해줘야 돼요. 그 육아, 그리고 그 아이의 소중함,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바른 유아 교육,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꾸 유아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이 많이 터져요. 그런 걸 보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부모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겠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고 예비 부모 교육을 의무화해 가지고 또는 예비 부모 교육을 이수한 자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양육비 지원 혜택을 줘서 우리가 부모 예비 부모 교육을 완성하겠다. 또는 부모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 자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부자교육,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식 기껏 키워놨더니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또 갈등을 겪는 그러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게 많아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부부 간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육이 우리가 체계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촉법 소년법 폐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인권을 우선해서 10세에서 14세 미만 이 아이들에게 처벌을 하지 않는 촉법 소년법은 폐지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단체로 학생들이 이거 제가 제 유튜브에서 강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의무 발달 재활제, 그리고 발달장애 발달 재활비 가족 직접 지원제, 이게 어떤 기관에다가 지원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발달장애 가족활동 보조원제, 가족이 하면 되는데 발달장애인들 활동 보조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족이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한테 지원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국민 주권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가 자꾸 끼게 하지 않게끔 직접 지원제로 시행한다. 그리고 우주산업지원법, 이제 우주산업을 지원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민에게 더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우주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한 자산은 수익금은 국민 권익금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하고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인, 어린이, 사회적 약자, 돈 없는 자, 권력 없는 자,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합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적 견해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쪽으로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꼼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받으면 안 된다. 네. 근데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대통령은 국민 대표로 명칭을 바꾸고요. 호칭을. 직책명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국민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하면 대통치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국민 주권 시대에 안 맞습니다. 국민 대표.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의원도 무슨 국회의원. 이거 국민의원으로 바꿉니다. 국회도 국민의회로 바꿉니다. 직책명 변경, 생활정치인 시대로 여는 거죠. 그리고 선거 기탁금 최소화. 선거 기탁금을 너무 비싸면은 뭐 젊은이라도 돈 없는 사람들이 참여 못하면 안 돼요. 최소화한다라는 겁니다. 또 뭐 선거 비용 제한금 최소화. 선거 비용 제한금을 500억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 세금으로 다 타가는 거예요. 이거 막아서 10억이면 됩니다. 10억. 그리고 돈 안 드는 선거로 가서 국민 세금 낭비를 차단하겠다라는 거고요. 특별 당비, 직책 당비 폐지해서 공천 비리 근절합니다. 어떤 정당을 보면은 뭐 특별 당비를 뭐 몇 억씩 받는 정신 나간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정당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 당비, 직책 당비는 폐지해서 공천 비리를 근절합니다. 인터넷 선거운동 지원법 해서 TV 토론, TV 연설, 유튜브, SNS 선거운동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는 인터넷 선거운동 지원법을 만들고요.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인정해줍니다. 지금 정치인 팬클럽 선거운동을 막아버리는 게 말이 안 돼요. 노사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사모 노사모 방지법입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민원 사무 처리는 100% 인터넷 처리 원칙으로 합니다. 전자정부로 완성하는 거죠. 특히 법원, 검찰 직접 와라 그래요. 직접 와라. 뭐 서류 신청하는데 직접 와서 신청해라. 아니 시간 없어서 그거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될 걸 가지고 직접 와라 그래요. 특히 교육부도 그러고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100% 처리 원칙. 직접 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찾아내서 우리가 100% 인터넷 처리 원칙을 실현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민원 사무 처리 인터넷 100% 처리 원칙. 그리고 인터넷 정당법, 당사 없는 인터넷 정당을 실현한다. 네, 그래서 쓸데없이 정당 지원금 만들어 놓고 정당 지원금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없애버리는 당사 없는 인터넷 정당도 실현할 수 있는 인터넷 정당법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당에서 다 표결하고 할 수 있게끔 관료주의 행정 신고제, 아직도 관료주의가 남아있어요. 이런 걸 신고해가지고 우리가 혁파해낼 수 있는 신고제, 그리고 원격 의료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민 우리가 주권 정책을 이렇게 116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가 정인태 신지식인 경력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역임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관 제2범국국민추진위원회에서 우수신직 선정대에서 정부부처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문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했고요. KBS, MBC, SBS, EBS, CBS, TV, 또 채널A 등에 다수 출연을 했고요. 전 미국 캐롤라인 유니버시티 특임교수를 역임했고요.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 개공교수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역임했고요. 강남대 숙명여대, 그리고 서강대, 한국성서대, 강원대, 극동대 강사를 역임했습니다. 한성디지털평생교육원 주임교수를 했고요. 그리고 시립강명시 평생학센터 강사를 했습니다. 홀터 아동복지회,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나사렛 대학교 수탁운동기관, 아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자문위원 역임했고요. 이천시 여성문화대학 강사 역임했습니다. 한국비디오증후군 대책협의회 대표 역임했고요. 전 호주 SLP 자문교수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 신지식인 선정이 됐고 교육공무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제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했고요. 450만 장애인 대변지 에블뉴스의 칼럼니스트 했고요.
국립특수교육원 2002년 2003년 전국 학부모 원격 연수 특강 강사 역임했고요. 한국언어치료학회 대구대학교 제30회 언어치료 연수회 강사 역임했습니다. 한성디지털 평생교육원 장애통합연구소 소장,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MBPA 언어치료연구소 소장, MBPA 종합발달활동센터 본원 자문교수 역임, MBPA 종합발달 임상연구소 지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국유아체육과학술원 대표 역임했고요. 국제 MBPA 유아교육진흥원 회장 역임했고요. 틈새라면 사회이사 역임했고요. 자폐증은 없다 등 50여 건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제베트남 주식회사 MBPA 비엔남, MBPA 회장, 법인장, 그리고 주식회사 MBPA 비나 회장 역임했습니다. 생활복지뉴스, 특수교육뉴스, 유아교육뉴스, 평생교육뉴스, 자격정보뉴스, 한배신문, 월간 MBPA, 생활복지신문 발행인 역임했고요. 녹색성장신문, 한반도 대운하신문, 월간지 한반도 대운하 뉴스 편집인, 개간지 한반도 대운하 편집인 역임했고요. 도서출판 한반도 대운하, 도서출판 한국유아체육과학학원 출판국, 도서출판 유아마음, 푸른너, 그 다음에 MBPA 발행인 역임했고요. 사단법인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회장, 세계장애인 태권도연맹 회장, 세계자율태권도 본부 이사장 역임했고요.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 역임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 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동포 이민청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다문화가족 부위원장 역임했습니다. 국민복지당 정책연구소 소장 역임했고요. 기동민주복지당 정책위원 역임했습니다. 사랑신천당의 정강훈과 통합을 했고 기동자유민주당에 흡수된 그러한 정당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과 제가 정당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정책들을 연구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정책을 이렇게 여기에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책들을 좋은 정책들을 우리가 국민주권정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추가를 하겠죠. 추가를 하고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제가 제 커뮤니티, 정인태 신지식인 커뮤니티와 또 제 카페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조하시고 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